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함께한 세월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온 집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가족 모두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라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의미는 각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여정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가족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캐내는 곳이 아니고 얻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족은 언제나 행복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새롭게 이루어진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데 모든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차이가 심하다 보니 거기에서 차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내와 잘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장모님은 저를 향한 불만을 끝도 없이 표출하셨어요. 그런 시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 결국 아내는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게 되었네요. 엄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왜 형부랑 이 사람을 비교하는 건데? 누구는 택배 일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겠어? 직업에 귀천 없다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면 그만인 건데 꼭 이렇게 상처를 줘야만 엄마 속이 후련해?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택배 일하는 사이를 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너희 언니 봐라. 회사에서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 엄마는 이런 모습을 원한 거지. 택배 일이 밀려서 너까지 부수적으로 택배 나르는 일을 내 두 눈으로 파야만 하는 거니? 그런 일 하라고 내가 너를 낳았는 줄 알아? 이 사람이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퇴근하고 좀 도와준 것 뿐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빨리 끝내고 같이 저녁 먹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도 다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 싸움 하다가는 결국 엄마는 저랑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잘했어야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도 적지 않은 나이니까 신중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엄마 말 안 들었으니 당연히 욕 말고 돌아온 게 있겠니? 언니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소개해준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만나볼 생각도 하지 않더니 결국 이런 대우를 받는 거잖아. 더군다나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 계약직이라며? 그러니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제보 미안해요.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알죠? 네, 그렇죠. 이해합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택배 일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해왔지만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이 사람한테 상처되는 말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가 식구들은 택배 일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단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면도 봐주실 거라 믿고 있었죠. 비록 식사 자리가 좋게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저까지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다면 집안 분위기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키우진 않았습니다. 그날 좋은 자리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얼굴 도장 찍은 걸로 만족했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날 처음으로 택배 일을 하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평생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잘한 선택이었지만 저도 형님처럼 좋은 대기업 임원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대우가 달라졌겠죠. 그런 상상을 하게 되니 처음으로 직업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내가 죽을 신용까지 해서 당신이랑 겨우 결혼했는데 그때는 나한테 2번 다시 상처 주지 않겠다며 약속하시더니 결국 하나도 지켜진 게 없었어.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어차피 당신이랑 친정에 가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와 욕밖에 더 있어? 그동안 살면서 엄마 성격 잘 아는데 절대 그 고집 꺾을 수가 없어. 그냥 우리만 신경 쓰는 게 좋겠어.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한테 입김 넣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께서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내 이미지만 점점 나빠진다고. 오늘 당신이 받은 상처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장인 장모님을 챙겨야 하는 건 변함없는 거야. 나도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된 건데 더 큰 불화를 만드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노력하면 장인 장모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오겠지. 이런 게 인생 사는 맛 아니겠소? 분명 나한테도 마음에 드는 점이 있으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건 좋지만 나도 언제까지 참을 수 없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부모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땐 우리도 더는 노력하지 않았으면 해. 저와 아내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 아내는 당연히 저를 사위로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결혼 전보다 더 안 좋게 대해 주시는 모습에 아내는 장인 장모님께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내의 마음을 진정시킨 뒤 거실로 나와 맥주 한잔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저도 그렇고 아내도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던 터라 아이 계획도 쉽게 결정 내릴 수가 없었고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만 제 아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장인 장모님께 미움받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위로 인정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대기업 임원인 마사이 형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장인 장모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장인 장모님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노력하는 걸 알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택배 일을 해서 그런지 몸 쓰는 일은 문제 없구만.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집 마당 한번 갈아엎기로 했는데 돈 주고 사람 시키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야. 이번에 자네가 한번 도와주겠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대문 앞에 쌓여있는 시멘트를 보니까 바닥에 잔디를 다 제거하고 그 위로 대리석 얹으실 건가 봐요. 딱 보면 아는구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잔디 관리하는 것도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마당 바닥을 대리석으로 전부 다 바꿀 생각이거든. 자네가 이런 일도 해봤다며. 그래서 저렇게 준비해놨으니까 다음 주 주말에 새벽같이 와서 작업 좀 해주면 좋겠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테니 내가 백숙 좀 해줄 테니까 이번에 사위로서 제대로 실력 발휘 좀 해보게. 엄마는?
이 사람을 그냥 머슴꾼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매번 올 때마다 집안에 하자 있는 것들은 전부 이 사람을 시키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설마 이 넓은 공간을 혼자서 처리하라는 건 아니죠? 형부도 다음 주에 별일 없을 텐데 같이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마 싫다곤 안 하시겠죠? 뱃만 굴리던 내가 저걸 도와서 하라고? 차라리 옆에 없는 게 도와주는 거야. 쓸데없는 말로 분위기 조성하려 하지 말고 밥이나 먹지 그래.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거야. 나는 돈을 잘 버니까 장모님께 때마다 용돈을 두둑하게 드릴 수 있는 거고, 동서는 몸 쓰는 일을 하니까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해 주는 거라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 몰라?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어딜 봐서 머리가 나쁜데요. 형부가 좀 배웠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뭘 무시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 것뿐인데. 동서, 내 말이 틀렸어? 머리가 안 되니까 지금 택배일 하고 있는 거잖아. 형님, 그래도 이 사람 옆에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건 솔직히 기분이 좋은 건 아니네요.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사과야? 그냥 대충 알아먹으면 되는 거지. 또 시작인 건가? 서로 얼굴 보니까 막 헐뜯고 싶은 욕구가 생겨? 괜히 또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게. 내 나이 먹고 사이들 싸우는 거나 보고 있어야겠어? 장모님은 제 편이 아닌 형님 편을 들어주셨지만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처가에 올 때마다 장인 장모님께 주머니가 두둑해질 정도로 용돈을 챙겨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 그런 여유가 있진 못했죠. 그래서 더욱더 할 말이 없어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모습이 형님과 싸우다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자리를 피하려는데 형님은 그동안 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큰 목소리로 장인 장모님에게 용돈이나 드려야겠다면서 가방에서 돈 봉투를 들이며 필요한데 사용하시라고 재력을 과시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정말 유치해 보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형님의 눈에는 거슬려 보였던 것 같았죠.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결국 아내와 단둘이 다시 처가로 바닥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형님네가 오더니 마당을 쓱 한번 훑어보곤 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본인에게 시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불러주시면 편하겠지만 장모님이 외부에서 바닥 공사를 전문으로 작업해 주시는 일꾼들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땀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더디게 되자 장모님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잔디를 먼저 전부 다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장모님께서 강하게 거부하시더니 형님은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저 혼자 감당하길 원했어요. 장모님,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형님이 도와주셔도 오늘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안 되지. 오늘 무조건 끝내야 되네. 내가 너저분해진 걸 계속 보고 있으라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다 할 것 같다며. 막상 해보니까 작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문적으로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도 몇 번 일꾼들 시켜봤지만 시간만 때우면서 최대한 늦게 일 처리해주는데 얼마나 속 터졌는지 아나? 어떻게든 늦게 끝내서 일당 받아먹으려는 속셈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걸 또 겪으라고? 그냥 자네 혼자 후딱 끝내게. 엄마, 잔디부터 전부 다 드러내야 하는데 그럼 이거라도 형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사이 도움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눈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부려먹어도 되고 형부는 매번 용돈 주니까 괜히 감정 상하게 했다가 돈줄 끊기게 될까봐 불안하세요? 어떻게 매번 몸쓰는 일만 이 사람 시키는 건데요? 홍서방이 그래도 이론적으로 일을 잘하니까 믿음이 가서 그런 거지. 뭘 그거 가지고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건가? 지난주에는 할 수 있겠다고 자신만만해 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야? 됐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게. 어머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저와 대화 좀 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동서 혼자 힘들 것 같네요. 제가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던 장모님이 형님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르더니 결국 바닥공사를 해줄 수 있는 일꾼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능력 부족이라며 일꾼들 방해하지 말고 공사하는 데서 나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얘기할 때는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으면서 형님의 한마디에 무조건 신뢰하는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한 채 현장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저 옆으로 형님이 다가오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더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걸 장모는 불안해한 것뿐이라며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전문 일꾼으로 돈을 썼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더군요. 저 없이도 모든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때를 기다린 것 같아 보였죠. 삽 하나로 애를 먹던 저와 다르게 전문 장비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일을 하니 순식간에 일처리가 진행이 되었고 장모님은 마사이가 알아본 업체라서 그런지 믿음이 간다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능력 없는 사이로 장모님의 눈에 인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형님은 장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죠. 기운이 빠져버린 저를 본 아내가 위로를 해주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기분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일꾼들이 모든 작업을 끝낸 뒤 형님은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장모님은 형님에게 고생 많았다며 백숙을 떡하니 내어주셨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백숙 안 줘요? 이제는 먹는 걸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침부터 고생한 거 알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혼자 삽질한 거 나도 알지. 그런데 결국 외부 도움 받았잖니? 말로는 혼자서 다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빗자루질만 했잖아? 큰 사이 아니었으면 오늘 일이 끝났겠어? 이래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먼저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도움 받자고 했는데 전혀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 애초부터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셨으면서 어떻게 형부한테만 백숙을 내어줄 수 있어요? 모두가 함께 고생한 거 몰라요? 먹고 싶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퍼먹으면 되잖니? 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퍼주길 바라는 거야? 시간도 늦었으니까 대충 먹고 빨리 들어가라.
함께 모여 있어봤자 좋은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식사 자리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 지금 이걸 저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거지도 이런 건 안 먹겠어요. 닭은 하나도 없고 바닥밖에 안 보이는데 뭘 먹으라는 거예요? 엄마 정말 유치하게 왜 그래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뿐이잖아요. 벗어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어쩌겠니? 뭐라도 먹고 가고 싶으면 라면 몇 개 있으니까 그거라도 끓여 먹던지. 장모님이 라면이나 먹고 가라는 한마디에 너무 서운했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처가댁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동안 노력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내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인연 끊겠다는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처가 식구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장모님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처가 식구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의 삶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반이 지나가는 동안 처가 식구들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바쁘게 택배 일을 하던 어느 날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쉬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되었었죠. 장모님은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니까 기분이 좋던가?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가족이란 게 뭔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 주는 게 가족 아니겠어? 저번 일은 나도 어느 정도 잘못한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몰라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있었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집에서 모두가 모이기로 했거든? 그냥 간단하게 한 끼 먹기로 했으니까 자네도 미정이랑 내려오게.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새벽에 일찍 와야 되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꼭 와줄 거라 믿고 있겠네. 홍서방이 내 딸 설득해서 같이 와주길 바라네. 서로 안 좋았던 감정 좋게 풀고 다시 좋은 관계 유지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장모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셔서는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장모님 입에서 홍서방이라는 말을 꺼내시면서 좋게 풀고 싶다는 말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아내에게 장모님과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도 장모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건 처음이라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저희는 결국 장모님의 말대로 서로 안 좋았던 감정을 풀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처가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도착을 하자마자 장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에게 선물이라며 무언가를 하나씩 건네줬어요. 건네받은 물건을 자세히 보니 고무장갑이길래 당황한 아내는 고무장갑을 왜 줬는지 물어보자 저희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네요. 장모님이 저희를 부른 건 다름 아닌 김장 때문에 일손이 모자랄까봐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거였습니다. 아내는 고무장갑을 바닥으로 던지면서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자며 화를 냈어요. 그러자 장모님께서 형님 네에도 지금 거의 다 오고 있을 거라며 함께 김장하면서 안 좋았던 감정 풀 수 있을 것 같아
모임을 계획한 거라고 저희를 붙잡으셨죠. 이미 배추는 절여진 상태였기 때문에 속재료만 만들어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형님네와 함께 만들면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형님네가 저희와 안 좋았던 감정 풀고 싶어서 서둘러 오고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장모님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장모님의 지시대로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형님네가 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언제 오냐며 장모님께 물어보자 중간에 통화를 하셨는지 오는 도중 차가 멈춰서 잠깐 카센터에 들렸다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일단 저희는 묵묵히 김장을 담그게 되었죠. 결국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김장을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전부 다 통에 담아둔 뒤 저녁 준비를 하는 사이 그제서야 형님네가 처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부부에게 달려와 미안하다며 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난감한 표정을 보이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마당 한편에 쌓아둔 김치통을 형님 차에 실으라며 지시를 하길래 얼마나 실으면 되냐고 여쭤본 순간 저희 부부는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드실 김장김치는 이미 김치 냉장고에 전부 다 들어간 상태인데 나머지 김장김치를 전부 다 형님 차에 실으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내는 저희 건 없냐고 여쭤보니 형님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김치를 나눠줘야 해서 저희 부부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꼭두 새벽부터 저희를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난 저는 처음으로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께 소리치며 화를 내려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열려있는 대문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누구냐고 물어보니 형사분들이었고 그 순간 갑자기 형님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도망치고 있던 형님의 품에서 백색 봉투 하나가 떨어졌고 그걸 아내가 주워들자 장모님이 급하게 달려와 봉투를 달라고 재촉하길래 아내는 얼떨결에 봉투를 장모님께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본 형사가 장모님 손에 넘어간 봉투를 달라며 손을 내밀었고 장모님은 갑자기 백색 봉투를 구겨서 입안에 집어넣기 시작했네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닥친 터라 아내와 저도 우왕좌왕하며 형사님들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다른 임원들과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말과 함께 장부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장모님 댁에 보관되어 있는 것 같다며 장모님 입에 들어간 백색 봉투를 꺼내려고 형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백색 봉투를 형사가 확인한 순간 공금 횡령 장부가 확인이 되었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 다른 장부 내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매달 장모님께 백색 봉투를 건네드렸던 건 회사 자금 횡령 장부를 보관해주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장모님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온 형사의 손에 꽤 많은 백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전부 다 매달 얼마의 공금을 횡령했는지에 대한 장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 부부만 이 사실을 몰랐었고 처가 식구 전부가 한통속이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경찰서로 연행이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저희 부부는 금방 풀려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처가 식구들이었어요.
공금 횡령은 꽤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횡령한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던 내역들도 확인이 돼서 재질이 무거울 거라는 변호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을 면하기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지금 현재 처가 식구들은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똘똘 뭉친 게 아닌가 싶어요. 돈의 맛이 들려버린 처가 식구들의 참혹한 결과였네요. 가족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캐내는 곳이 아니고 얻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이 아닌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진 물질들은 결국 그에 따른 대가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차라리 잘 됐다며 저희 부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고 하더군요. 만약 장인 장모님께서 현명하셨다면 이런 일에 휘말리지는 않으셨겠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받아들이겠지만 자신의 잘못과 행동을 뉘우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의 울타리를 잘 만들어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아픔을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서 슬퍼하는 저를 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었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제 품 안에 들어왔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새 형님들만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새 형님들은 전부 다 딸을 낳았지만 저만 시댁 집안에서 첫 아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시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전부 저에게로 돌아와서 그런지 새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안 좋은 시선으로 질투를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죠. 형님들은 저도 딸을 낳아야 집안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며 아들 낳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도 형님들의 어이없는 태도에 당황스럽기도 했었지만 애써 웃어넘기긴 했지만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형님들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성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새 형님들은 시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제 아들에게만 쏟아지는 게 싫다며 대놓고 아들을 낳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 봐서 시부모님 관심 한 번에 받으니까 기분 좋은가 봐. 덕분에 우리 딸들은 아주 찬밥 신세가 됐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니? 모두가 서로 웃을 수 있으려면 무조건 딸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막내 동서가 아들을 봤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야. 어쩌겠어. 본인이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덕분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라고. 형님, 아이 성별을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손주들 다 좋아해 주시는데 그건 오해라고 생각해요. 오해? 누가 봐도 시부모님이 아들 손자만 신경 써주고 있으니 동서는 상관없겠지. 어차피 아들 봐봤자 직접적인 영향권은 우리한테 있으니 이 시간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동서는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어. 우리 눈밖에 났으니. 시부모님께 아들 손자 안겨드렸다고
앞으로 동서가 집안 실권을 꽉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희들 지금 몸조리하고 있는 막내한테 둘러싸여서는 뭐 하는 짓들이야? 막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괜히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얼굴 봤으면 이제 그만들 돌아가라. 막내가 출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시부모님께서 잠시 외출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서 점점 심각해질 것만 같았던 상황은 다행히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새형님들은 산후조리실에서 나갈 때까지 저에게 안 좋은 시선을 끝까지 보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저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딸만 줄줄이 낳아서 괜히 질투나서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했어요. 출산 전에는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새 형님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나중에 시댁 모임이 있을 때 형님들이 서운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풀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몸도 추스르고 거의 회복이 다 되어갈 때쯤 시부모님께서 아들 손자가 보고 싶다며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을 테니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길래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그런지 새 형님들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시부모님만 계시길래 제 아들을 품에 넘겨드린 뒤 형님들은 언제 오냐고 여쭤봤어요. 보통 모임이 있을 때 다들 서둘러서 시댁에 오는데 그날따라 상차림이 거의 다 끝이 났는데도 시댁에 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걔들 오늘 안 온단다. 음식 다 준비해놨는데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서 시간을 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쩌겠니? 일이 우선이니 나중에 얼굴 보자고 했지. 어제는 올 수 있다고 하더니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와서는 오지 못한다길래 나도 당황스러웠었다. 저녁에 시간 되면 그때라도 온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상 다 차려놨으니 밥부터 먹자. 걔들 안 봐도 뻔하지. 막내가 아들 낳았으니 배 아파서 안 오는 거잖아. 괜히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 오지 않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시간 보내도록 하자고. 서로 얼굴 붉혀봤자 내 손자한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줄 거 아니야? 여지껏 우리가 아들, 딸 안 가리고 손녀들을 얼마나 이뻐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토라지면 되겠어?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의사인 며느리들이 참 잘하는 짓이다. 밥 다 식겠다. 어서 들거라. 아들, 뭐하고 있어? 빨리 오지 않고. 그녀한테 전화가 와서요. 오늘 저녁에도 못 올 것 같다네요. 아무래도 병원 일이 다들 바쁜가 봐요. 이럴 때는 의사보다 너처럼 사업하는 게 속 편하다니까. 쉴 땐 쉴 수 있고 사장이니 누가 뭐라 하겠어? 저번 산후조리실에서 새 형님들이 저에게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을 보고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그날만큼은 형님 내외 식구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 있는 동안 시부모님께서 손자를 돌봐주시는 덕분에 마음 편히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지자 시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부와 남편은 서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밖에서 차량 라이트 불빛이 거실을 향해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 박동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열며 새 형님 네 분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네요.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우리가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 거지. 아예 안 온다고 하진 않았는데. 마음 편히 쉬고 있었나 봐. 형님 오셨어요?
지금 수유 중이라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은 저녁 준비하신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동서가 벌써부터 개념을 상실했네. 나 때는 수유하더라도 큰형님 오면 아이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재수 씨가 아들을 낳았잖아. 그거 하나로 이미 끝난 거 아닌가? 당신도 부러우면 아들 낳던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이 가지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아들이라는 확신도 없잖아. 어머님, 저희 왔어요. 못 온다고 그러더니 어떻게들 시간이 났나 봐. 같이 병원 생활하니까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지. 배고플 텐데 가지고 온 짐들 대충 정리하고 들어와서 저녁부터 먹도록 하자. 이 양반은 애들 왔는데 서재에서 왜 안 나오는 거야? 시모가 서재를 향해 새형님 네가 왔다는 말에 시부와 남편이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부는 굳어진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 수유가 끝난 상태라 아이를 눕히고 남편 옆에 착석한 뒤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저 빼고 모두 술을 곁들이면서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셋째 형님이 갑자기 시부에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아슬아슬했던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막내 동서가 아들 손자 안겨드려서 기분 좋으신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손녀 안겨드릴 때와는 너무 다르게 감정 표현을 하시니까 솔직히 많이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서운하게 했다고? 그저 막내가 아들 낳아서 자격지심 느끼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손녀들 봐오면서 싫은 내색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너희들이 아들 안겨주겠다며 큰소리 쳤다가 전부 다 딸만 줄줄이 낳아서 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내가 아들 보니까 배 아파서 괜히 힘줄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너희들 이러려고 내 집에 온 거야? 술 한 잔 걸치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 아버님, 왜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그대로 느꼈던 걸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서운했던 감정들 얘기도 못하나요? 그만들 좀 해라. 오래간만에 모여서 한 끼 하는 건데도 이렇게 얼굴 붉혀서 해야 되겠니? 서로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게 한이 돼서 그런 건데 그냥 좀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불화가 전부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식사 자리가 너무 불편하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저를 아이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 안에 있던 저는 밖에서 들리는 시부모님과 형님 네들이 싸우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고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 시부가 형님 네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며 2번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을 꺼내고야 말았네요. 거실이 조용해지면서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시부모님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남편도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다고 집안이 이렇게까지 발칵 뒤집힐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몰랐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와 형님들과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몇 번 들은 적은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중간에 끼어서 갈등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좋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그날 이후 형님네 애들은 정말 연락을 끊어버렸고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자 시부모님께서도 감정이 많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 전화도 하지 않으셨어요. 병원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찾아가지는 않으셨고 저희 부부에게도 형님네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쓸데없이 상처받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어차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찾아갈 생각은 없었고 저에게도 상처를 줬던 부분들이 생각나 시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서로의 감정은 1년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결국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안타깝게도 시모의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몇 년간 남편이 큰 아주버님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취해봤었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었는데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가 되자 그제서야 병실에 전부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형님네가 일하는 병원에는 입원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다른 병원을 알아보셨어요. 쓸데없이 얼굴 붉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시모의 건강만 살핀다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끝까지 버티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형님들과 8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을 때 기분은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참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났어도 형님들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말을 붙이는데 그걸 본 큰형님이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8살이나 됐으면서 또래보다 말이 상당히 늦은 편이네? 애들마다 크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말문이 늦게 터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내가 봤을 때 외가 쪽 피를 물려받았나 보네. 동서 외가 쪽이 저항력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 당연히 자식들도 출줄이 그 영향을 받았겠지. 안 그래?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 건가 봐. 어머님, 언제까지 누워만 계실 거예요? 기운 내셔서 털고 일어나셔야죠.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상황을 돌려요?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외가족 피를 물려받았다는 말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건데요? 형수가 잘못하셔놓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셨나 봐요.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동안 연락을 안 했었던 거였어요. 얼굴 보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제가 연락했어요? 먼저 연락해놓고 왜 큰소리 치는 건데요? 어머님 숨 넘어가시는 거 구경하라고 부른 거잖아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을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이 하는 꼴이 집안을 이끌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균열이 가게끔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아버지가 이 사람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해주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저희도 쌓이고 쌓인 만큼 불만이 커지게 되면서 터뜨린 건데 저희만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요? 몸이 좋지 않으신 시모를 옆에 두고 시부와 형님 네들은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셋째 형님의 한마디에 병실은 정적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큰형님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시부도 당황했는지 큰형님의 배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큰 아주머님은 더 크게 시부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말에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으셨는데 둘째 형님이 그동안 시부에게 큰형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지금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됐냐고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시부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큰형님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늦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하게 됐다며 그동안 큰형님의 삶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고 화를 냈어요. 막내 동서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하지는 않았겠지. 이게 전부 다 동서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왜 또 이 사람 때문이에요? 임신한 것까지 이제는 탓을 돌리는 건가요?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형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형님도 아들을 원했지만 딸을 낳았잖아요. 형님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요? 8년이나 지났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병원에서까지 어머님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희 외가 쪽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아들이 말이 느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건 분명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당장 사과부터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님이 저희 가족을 욕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동서 되게 흥분한다? 동서가 생각해봐도 또래보다 말이 늦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원래 받아들이기 힘들 때 동서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 결국 저마저도 이성을 잃어버려 큰형님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고 관계 회복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형님네 애들은 돌아갔지만 병실에 남아있는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상상했던 건 그래도 가족이고 시모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서로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였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오게 되면서 계획했던 대로 풀어나가질 못해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거기에 더해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큰형님의 임신 소식은 저희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가 되어갔지만 의사인 형님네들은 시모가 걱정이 되지도 않는지 더 이상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족들이 시모가 세상을 떠나야 장례식에 올 것 같다며 지금의 상황들을 답답해하길래 저 또한 이런 관계를 평생 동안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생각한 건 함께 모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형님들을 따로 만나서 속에 있던 안 좋았던 감정들을 전부 다 털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작정 형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기게 된 상황이라고 했으니 제가 바로잡을 수 있으면 부딪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형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진료 상담실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고 있는데 새 형님이 때마침
어디론가 급하게 걸음을 옮기길래 저도 그 뒤를 따라가던 도중 이상한 한마디를 듣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린 채 모든 걸 엿듣고 말았습니다. 숨죽이면서 새 형님들에게 듣게 된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일단 급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때 제 귀로 들었던 새 형님들이 나눴던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가족 모두를 속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새 형님들이 나누던 대화 속에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단서는 있었지만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일이라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얘기해야만 했어요. 한참 동안 듣고 있던 남편도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많은 고민에 빠졌는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만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지만 연세가 있으신 터라 혹시라도 쓰러지실까봐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남편은 그래도 시부께서 모든 걸 아셔야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시부의 얼굴을 보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병원으로 향했고 시모를 간호해주고 계신 시부께 따로 자리를 만들어 남편이 심각한 상황을 전부 다 설명해 나갔어요. 시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조용히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면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와 시부는 새 형님 내외들의 일정이 잡혀있는 의료진 세미나 장소로 가게 되었고 새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눈빛을 보이면서 급하게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네요.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온 거야? 할 말이 있으면 전화를 하면 되잖아. 빨리 안 돌아가? 이제 곧 세미나 시작이라고. 형님, 제가 여기를 왜 왔겠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 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님이랑 남편도 지금 저기에서 걸어오고 계세요.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온 건데? 연건이 있으면 연락할 방법은 많잖아. 내가 쓸데없이 여기까지 왔겠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내 아들들은 전부 어디 간 거야? 아버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전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너는 임마 아버지가 여기 오겠다고 해도 무조건 뜯어 말렸어야지. 너까지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미련한 놈. 너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니? 지금 네 옆에 있는 그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애일 것 같아? 아버지, 대낮부터 술 드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제 아이죠. 제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주버님, 큰형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주버님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친딸로 생각하며 애지중지 키웠던 애들도 아주버님 친딸이 아니라고요. 그걸 저희만 빼고 전부 다 비밀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형님들도 그렇고 둘째, 셋째 아주버님들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꺼낸 한마디에 큰 아주버님 옆에 있던 첫째 형님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을 얘기해서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둘째, 셋째 형님네에는 급하게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큰 아주버님이 세미나장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 치면서 첫째 형님을 붙잡고 무슨 말이냐며 상황 설명을 듣고 싶어 했네요. 첫째 형님은 저희가 헛소리 한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강하게 붙잡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세미나장 주변에 있던 다른 의사분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아주버님이 형님을 바닥으로 패대기 친 순간 갑자기 의사들 사이를 비집고 넘어진 형님을 부축한 의사가 형님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부축해 주었네요. 누가 봐도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이 형님과 불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했을 당시 형님은 아주버님 말고도 병원의 다른 의사와도 감정을 주고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저울질을 하다가 아주버님을 택하긴 했지만 약간의 미련이 있었는지 결혼을 했음에도 몰래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주버님의 아이인 척 행동하며 지금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였네요. 첫째 딸은 다른 사람의 아이였고 둘째 딸은 아주버님의 아이였지만 그것도 확실치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이도 다른 사람의 아이였는데 이 사실을 둘째, 셋째 형님이 최근 일까지 전부 알고 있었으면서 끝까지 숨기고 있었고 둘째, 셋째 아주버님도 집안의 불화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눈 감아주다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 거였어요. 큰 아주버님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된 거였죠. 결국 세미나장은 이성을 잃은 큰 아주버님이 난리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지금 현재 첫째 형님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둘째, 셋째 형님 네애들도 시부가 두 번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이지만 문제는 큰 아주버님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그동안 자기 딸처럼 생각했던 자식들이 그래도 자기 친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첫째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아주버님과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와 버렸네요. 전부 다 함께 병원 생활을 했던 동료 의사의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판정이 나와 버렸어요. 첫째 형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주버님 아이라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속이려 드는 형님의 행동에 아주버님의 충격은 너무 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던 자기 딸들이 친딸이 아니라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지 저도 상상이 가지 않아 더욱더 안타깝기만 하네요. 저에게 온갖 모진말과 상처를 줬던 생형님들은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부는 그래도 당신 아들이라고 큰 아주버님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지만 문제는 그동안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왔던 아주버님 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형님이 생각이 없는 건지 전부 다 말을 했다고 하네요. 끝까지 정신 나간 모습을 보여주는 형님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애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지금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도움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사건을 겪게 돼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까지 끝내고 결혼식이 몇 달 안 남은 상황에 이것저것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자잘하게 있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별 생각 없이 받는 순간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진정부터 시킨 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니 장인 장모님께서도 허락하신 결혼을 큰 동서내외와 막내 동서내외가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에 저에 대해 험담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결혼하기로 결정하게 된 마당에 갑자기 무슨 반대요? 장인어른께서 허락하셨으면 된 거지. 됐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당신이 이유 없이 욕을 먹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니까?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난 괜찮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흥분 좀 가라앉혀. 한두 번도 아니고 상견례 때도 양가 부모님 있는데 은근히 당신 무시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었잖아. 그때도 참으라고 해서 겨우 넘겼는데 오늘도 또 그러는 거 있지?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인사드리기 전에도 언니랑 동생이 먼저 결혼했다고 얼마나 똘똘 뭉치던지 내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었는데 자기들 남편이 잘났다고 내 앞에서 어찌나 생색내던지 그때도 꼴 보기 싫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결혼한다니까 당신 능력 없다고 얼굴만 보면 깎아내리잖아. 제가 처음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본 처형과 처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건 집안 경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 아내를 굶기지 않을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며 대응을 해줬었는데 큰 동서와 막내 동서의 눈빛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재력을 과시하려고 인사드리러 간 것도 아니라서 그냥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었는지 제 아내를 무시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시선을 잘 신경 쓰지 않는데 아내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서로가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술 한잔하면 관계 회복이 될 것 같아 아내와 함께 살아갈 신혼집에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두 번 얼굴 볼 것도 아닌데 저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보다 서로 좋은 감정으로 지내고 싶었어요. 아내는 절대 반대했지만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사는 건 장인 장모님께도 죄송한 일이라 처가 식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도 초대를 하니 저희 부부가 살아갈 집이 궁금했는지 초대를 받아주었고 그렇게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었네요. 큰 동서 내외와 막내 동서 내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집안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서로 눈빛으로 무언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술 한잔 기울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하더니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면서부터 동서내외들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오해들을 풀고 더 이상 제 아내에게 안 좋은 소리가 귀에 들어가지 않길 바랬었죠. 근 동서의 한마디에 마음의 변화가 크게 바뀌면서 동서들의 인간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초대했을 때의 감정과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대화는 확실히 달랐어요. 정은아, 초대해준 건 정말 고맙긴 한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아? 우리 집안과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 할 거 아냐. 언니, 내 말이 그 말이야. 본인들만 좋아서 하는 결혼은 좋다 이거야. 그래도 집안에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쉽게 받아주긴 했어. 큰 처제는 항상 그게 문제야. 머리는 좋은데 판단력이 부족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연애할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 장인어른께서 허락을 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솔직히 자네 우리와 다르게 직업의 차이도 너무 심하지 않나? 나는 치과 의사이고 막내 동서는 변호사인데 자네는 일반 회사원이잖아. 그러니 제대로 된 대화가 통하겠어? 어울리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와봤다만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네. 지금 어렵다고 하신 말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건가요? 제가 일반 회사원이라서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업적인 차이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재력 수준이 비슷해야 대화가 통하잖아요. 서로 노는 물이 다른데 당연히 관심사가 같을 수는 없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작은 처형이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 중에 꽤 친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준다고 얘기했을 때 거절하시길래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데려올 줄 알았어요. 제 호의를 거절하셨을 때 솔직히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작은 처형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었고 잘해줄 마음도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을 대놓고 험담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결혼 허락해 주신 거 아닌가요? 제부랑 형부가 이 사람이 좋다 싫다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서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자고 이 사람이 만든 자리인데 술 한잔 했다고 속에 있는 감정을 이런 식으로 꺼내는 게 맞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라면서 하는 행동들은 동네 양아치들보다 못하시네요. 대충 다 드셨으면 그만 정리할까요? 언니도 그렇고 너도 그냥 당분간은 안 보는 게 좋겠어. 누가 더 손해인지 모르나 본데. 지금 큰 처제가 우리한테 말한 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잘 알지? 한번 해보자고. 30평짜리 집에서 살겠다는데 어쩌겠어? 자기 인생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이 좁아 터진 공간에서 둘이 발은 뻗고 잘 수 있겠어? 두 동서내외는 제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한참 밑바닥인 사람들이었어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처형과 처제도 두 동서와 다를 바 없었고 그 사이에서 제 아내가 바르게 살아와 준 것만도 정말 감사할 뿐이었네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건 더 이상 무리일 것 같아 저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신혼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 제 아내는 결국 서운한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는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저는 원래 누구 앞에서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 싫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더는 참을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한방 터트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예정되었던 결혼식은 문제없이 끝마칠 수 있었고 저희는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장만한 30평 아파트에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장인어른께 전화가 왔어요. 이유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도 그렇고 저 또한 서로가 너무 바빠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정식 부부가 된 이후 주말에 밥 한 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처가댁에 가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제 핸드폰을 뺐더니 가기 싫다며 장인어른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면 이런 상황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기로 대화를 나눈 뒤에 주말에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 동서내외 식구들은 벌써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저희 부부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듯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와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서 그런지 저희가 오고 나서 동선 애들이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셨네요. 장모님께선 가족 모두를 주방으로 부르셨고 아내와 처형과 처제는 장모님을 도와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장인어른께서 큰 동서에게 가족들끼리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시는 질문에 큰 동서의 한마디는 저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네요. 장인어른, 제가 이 집의 큰 사이 아닙니까? 당연히 제가 알아서 잘 챙기죠. 막내 동서는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아우, 형님, 제가 서운한 게 있겠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부부랑 좋은 데 가서 외식했잖아요. 형님이 저희 옆집이라 저녁마다 맥주 한 잔 같이 하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그동안 이런 말씀 한 번도 없으시다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서 제일 큰 어른인데 당연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더군다나 이번에 내 딸 정은이와 둘째 사이가 결혼을 했는데 큰 사이가 주축으로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데 이상하게 큰 사이와 막내 사이가 둘째 사이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설마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아니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족들끼리 헐뜯고 서로 화를 부추기는 행동을 보이는 거야. 장인어른, 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겠어요? 동서들 잘 챙겨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동서는 나한테 서운한 거 없지? 큰 동서가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이 되었고 아내는 음식 접시를 들고 제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꺼내는 한마디에 그날의 식사는 즐거울 수도 있지만 최악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였죠. 이제 막 아내와 결혼을 했고 동서내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옅은 미소로 장인어른을 쳐다보며 큰 동서도 그렇고 막내 동서도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고 있다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서 식사 자리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좋은 쪽으로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큰 동서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장인어른께 입에 모터를 다른 것 마냥 거짓말을 입 밖으로 꺼내놓고 있었죠. 아내는 내심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소리 해주길 원하고 있었는지 약간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면 되는 거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고 그렇게 식사 자리는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아내도 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지 않은 걸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듯 눈빛으로 잘했다는 시선을 보내주었고, 그렇게 장인 장모님이 계실 때는 어느 누구도 서로 헐뜯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가식적인 얼굴로 눈치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큰 동서와 막내 동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피우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서 장인어른과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아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처형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처제가 처형의 편을 들면서 제 아내에게 소리치며 대들고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저는 너무 놀라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달라고 물어보니 아내는 갑자기 폭풍 눈물을 쏟아내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처형에게 소리치며 저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왜 흥분하고 그러는 거야? 우리 둘 다 집 평수가 90평인데 너만 30평이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문제니? 당장 언니한테 사과하지 못해? 아빠, 엄마도 옆에 계신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보고 사과를 하라는 언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목까지 올라오는 거 꾹 참고 있어서 그나마 이런 분위기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꼴 보기 싫었던 거야? 모든 게 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왜 큰언니 때문인데? 내가 봤을 때 작은 언니가 더 생각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둘만 결혼 생활 행복하면 뭐해? 정작 큰언니랑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우리 집안이 전부 재력이 있는 줄 알고 있어서 이번에 언니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는 줄 알아? 거기에다가 내가 일반 회사원 다닌다고 어떻게 말을 하냐는 거야. 당연히 그냥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둘러댔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 줄 알아? 그래서 지금 내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일부러 능력도 없는 남자가 대인배처럼 행동한다고 재수없다는 말을 한 거야? 야, 우리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잘못된 건 아니지. 그래서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너도 이제 착한 척 좀 그만해라. 솔직히 지금 결혼한 거 후회하고 있지?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구질구질한 줄 아니? 돈 없어도 이 사람과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은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라고. 자기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이 부탁하는 대로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꾹 참으면서 지냈었는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안 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그냥 인연 끊고 살면 되는 거잖아. 저런 모습 보는 것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뭘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건데? 로또라도 당첨됐어? 꼴랑 30평짜리 집 하나 겨우 마련해놓고 무슨 반전을 원하는 거야? 제가 계획하고 있던 일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흥분한 아내를 먼저 진정을 시킨 뒤 핸드폰을 꺼내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큰 동서와 막내 동서가 시끄러워진 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둘은 처형 옆으로 다가가더니 무슨 일이 있는지 상황을 대충 물어보는 사이 제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팩스 한 통을 전송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버님 서재로 팩스가 날라왔고 제가 서류를 집어든 순간 뒤쫓아온 처가 식구들이 제가 들고 있는 서류가 많이 궁금했는지 처형이 급하게 뺏어들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뒤이어 처가 식구들 전부 팩스로 받은 서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큰 동서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말에 보시는 대로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라며 동선의 애들에게 한 소리 하게 되었네요. 꼭 티를 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90평 주택에 산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는 직장이 바로 앞이고 저 사람도 근처가 직장이라 제일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쪽에서 시작을 한 건데 그거 하나 보고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 없다고 먼저 비꼬시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분들한테 저도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은이는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얘기해서 좋을 거 없다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말에 저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준 것 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평창동이랑 연희동에 제가 가진 단독주택 건물 2채 있고요.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네요. 다 합치면 100억은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제가 다니는 직장은 회사 사람들이 좋아서 다니는 거고 저를 발전시켜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우기 위해 다니는 중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고 치과 의사면 뭐예요? 인성이 바닥인데 굳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밑에서 부동산 일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굳이 사자 직업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장인어른, 사위로서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았네요. 내가 아까 함께 모여 식사할 때 큰사위 자네한테 가족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냐고 물어봤던 건 가족들끼리 불화 만들지 말고 잘 지내라고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자네는 죄송하다는 말보다 오히려 둘째 사이한테 더 잘해준다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 직업이 의사고 변호사면 뭐해? 제일 중요한 인성이 바닥인데 이제야 자네들 속이 좀 시원한가? 둘째 사이보다 능력도 떨어지는 것들이 고작 변두리에 있는 90평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상처를 줘? 큰애랑 막내 너희들도 똑같아. 둘째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너희들이 저지른 잘못된 일들인 만큼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한 푼도 넘겨주지 않으마. 그리고 둘째 사이한테 모든 걸 다 넘겨주도록 하겠네. 자네들 입에 들어가느니 둘째 사이한테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주면 훨씬 더 지혜롭게 돈을 굴릴 것 같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부동산 일을 배워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부동산업은 저와 너무 잘 맞았고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꽤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남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대 과시해선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절대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남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색안경을 끼지 않아 대면하는 것도 편했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들이
전부 다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산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어필을 하지 않고 지냈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은 절대 번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났고, 동서내외들은 말도 안 된다며 그럴 수 없다고 장인어른께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저희한테 재산이 넘어가는 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볼 수 없다며 거세게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인연을 끊겠다고?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자네들이 설치고 그래? 치과 의사의 변호사면 앞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먹고 살 걱정은 없잖나. 내가 가진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을 내 앞에서 하면 무슨 말이 나올 줄 알았나? 자네들한테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할 줄 알았어? 자네들 생각과 정반대일세. 쌀 한 톨도 남겨주지 않을 테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나? 가족들 간의 화목을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내 앞에서는 안 그러는 척 하더니 뒤에서 이런 큰 일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 이번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게. 장인어른께서 동서내외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큰소리치며 난리를 치자 두 집안은 많이 당황했는지 일단 급하게 몸을 피해 집으로 돌아갔고, 장인어른께선 그제서야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시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동서내외들을 쉽게 용서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더군다나 아내가 그동안 서운했던 부분들이 정말 많았는지 저를 험담했던 말들을 쏟아내었고, 장인어른께선 동서내외 집안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장인어른께서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두 동서 집안이 순순히 저에게 넘어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보진 않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들이 오자 시간 끌어봤자 본인들이 손해라는 걸 아는지 저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으니 좋은 관계로 돌아가길 원한다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말을 꺼냈지만 이미 저희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라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줄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올 테지만 저는 이미 두 동서 집안들의 속셈을 전부 다 알고 있네요. 분명 그날 이후 두 집안은 재산 때문이라도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로 계획을 했겠죠. 안 봐도 뻔했고 가식적인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두 동서 집안의 행동은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나이만 먹었지 생각하는 거는 어린애들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얼마 전에 처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전부 다 처형이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본인은 절대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 아내를 설득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같이 동조했으면서 이제야 이런 식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더 추하게만 느껴지네요. 여기까지가 저희 부부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두 동서내외와 지속적으로 부딪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처신하고 행동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연을 끊겠다곤 했지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계속 마주칠 일이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들, 딸, 동생처럼 생각해 주시고 진심 어린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